자, 한번 볼까? 네, 잘 봤습니다. 아니, 숙제는 잘 해왔는데 똑같이 개념 테스트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답들아. 자, 한번 더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 지난번에 필기해줬던 것들 다 그대로, 거의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절을 이끄는,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고 했었죠. 이제 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대명사의 역할, 이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고.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우리가 선행사라는 녀석이 오죠. 사람과 사람이 아닌 녀석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이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이 덩어리 자체가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는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 거지.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이제 두 가지 용법,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라라고 한 건데,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와.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콤마가 찍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이어서 쭉 해석하는 계속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계속적 용법에서 이제 좀 특징이 있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시라던가 왓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건데, 이 관계대명사 what 자체는 선행사 the thing과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하나의 단어로 치환한 거다. 즉 the thing, that을 한 단어로 쓴 게 바로 what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은 다르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명사니까 문장에서는 주목보의 역할을 하겠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뭐뭐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the thing의 that이야. 그럼 이 that절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는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고, thing은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합쳐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와 뒤에는 역시나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형태가 왔었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합쳤어. 그럼 여전히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똑같이.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네 번째, 자, 관계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계부사는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의 역할,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이런 거의 역할을 동시하는 게 관계부사라고 했었죠. 자,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계부사의 뒷부분은 다시 한번 보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역시나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는 해석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을 하려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였죠.
자, 관계부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였죠.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방법이면 how, 이유면은 why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개념적인 부분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좀 필기를 할 건데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필기를 번호를 몇 번까지 했어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좀 알려줄래? 번호가 몇 번인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 아 잠깐만 관계대명사 1번 했고 2번 관계대명사 2번까지 했구나. 2번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부터 쓰면 되겠네요. 3번 3번에서 설명할 내용은 어디 보자. 지난번에 관계대명사의 위치도 했었고 관계부사 설명했었고 관계사의 생략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관계사의 생략. 자,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책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생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89쪽에 있어요. 89쪽. 89쪽에 관계사의 생략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생략은 두 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즉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부사의 생략 두 가지가 다 나왔잖아. 근데 저는 관계부사의 생략은 일단 좀 제외하고 관계대명사의 생략만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제가 줄여서 주관대라고 쓸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뒤에 비동사가 이렇게 함께 세트로 올 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책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요, 얘가 이렇게 세트로 생략이 가능해요. 세트로.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예시를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The girl who is 예를 들어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문을요. 그러면 해석해 보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녀는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같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됐어? 즉,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 가능한 게 이제 항상 생략 가능한 건 아니고 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네들 뒤에 이제 뭐가 오냐면 ing가 오거나 또는 과거분사 pp가 오거나 아니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거지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뒤에 이런 애들이 올 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왜 생략이 가능한데 이걸 알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이유를 하나 안 썼다. 소리. 형용사 구. 형용사 구는 뭐냐면은 이거 잘 모를까봐 설명하는 건데 형용사 구라는 거는 형용사에다가 더하기 전치사에다가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형용사 구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useful for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유용한 명사.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됐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왜 생략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암기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오늘 데일리에도 나왔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 관계부사가 이끄는 덩어리, 이 덩어리들이 하는 역할은 형용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덩어리는 전부 다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줘. 근데 여러분 우리 전에 그 분사 구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잠깐 앞에 봐봐. 안 써도 되니까 앞에 봐봐. 우리 구라는 개념과 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어에. 근데 구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없고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 절이라고 하는데 이 구와 절이라는 게 어떤 이제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절이 문장 길이가 길거든요. 왜냐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절이 보통 좀 길고 구가 좀 짧아요. 우리 분사 구문할 때 배웠었어. 그래서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구라는 녀석은 특징이 간결하다라는 거예요.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할 때 우리가 보통 구의 버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얘는 상세하게 전달할 때 우리가 절의 버전을 쓴다. 왜냐면 기니까. 됐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보면 알겠지만 내가 반말도 했다가 존댓말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명 이제 반존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을 이제 내 편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반말하고 어떨 때는 존댓말하고 막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 말이 길어질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당연히 상황에 따라 짧고 간결하게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길고 상세하고 좀 더 아무래도 좀 이제 예의 바르게 존댓말처럼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를 절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절을 구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대부분 중등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야. 구를 절로 바꾼다, 절을 구로 바꾼다. 이런 게 중등부에서 나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흔히 투투라고 많이 외우는 거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투투. 근데 이거를 so that can't 이렇게 막 바꿔 쓰잖냐,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투투는 그 뒤에 있는 투가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뭐냐면 구야, 구. 투의 동사원이요. 근데 so that can't는 that 주어 can't, 즉 that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절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 그런 바꾸는 형식들이 다 얘네 둘을 바꾸는 그런 형태들이거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울 때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분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사를 이용해 구의 문장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분사 구문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냐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다 형용사절이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는 형태를 당연히 형용사 구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치? 절을 구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내가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Who is dancing on... 여기까지 Who is dancing on the stage를 잘 살펴보면 이 who가 주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동사 나왔어. is dancing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이런 구조야. 그런데 즉 이 덩어리가 형용사로서 명사인 the girl을 수식해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쌤이 파란색으로 해볼게. 얘가 만약 없어. 그럼 얘가 없으면은 지금 dancing on the stage 얘만 남는 거지. 근데 dancing이라는 거는 ing는 뭡니까? 요거잖아, 요거. 요 ing. 요 ing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요.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됐어? 근데 형용사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결합. 뭔 소리가 이게 나지? 띡띡띡 소리. 죄송. 다시. 어쨌든 간 형용사만 띡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결합돼 있어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나와요. 구의 형태. 덩어리가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고. 됐어?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떠냐? 똑같아요. 똑같아. Who is dancing on the stage로 쓰나 dancing on the stage로 쓰나 똑같다는 거야, 해석이. 됐어? 그래서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세트로 생략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형용사절이라는 이 덩어리를 형용사 구의 버전으로 바꿔준다랑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복잡한 과정을 암기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줄여서 목관대라고 쓸게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그냥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까지만 오겠죠. 목적어는 안 오겠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 얘도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이 녀석의 예시가 쌤이 지난번에 보여줬던 예시인데 이게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보여줄게. 쌤이 지난번에 이런 예시를 썼었어. This is a house. 그 다음에 which he lives in. 이런 예시를 써줬었거든. 자, 그럼 요 예시를 봐봐. 자, 이것은 집이야. 근데 어떤 집이야? 그가 살고 있는 집이야.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which 뒤를 보시면 he 주어 나왔고 lives 동사 나왔어. 뒤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나왔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요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which의 정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 which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버전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됐어? 명사 the house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됐죠? 응.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점이 한 가지 있어서 그걸 좀 말해줄게. 자, 지금 우리가 쓴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제가 공간이 좀 좁아서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이 전치사로 끝날 때 이 전치사를 여기 앞에다가 붙일 수 있다 했었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럼 앞에다가 붙여볼게. 다시. This is the house. A 걸리죠, 걸리. 자,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in which가 됐어. In which he lives.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여기서 이 which가 생략이 되느냐? 생략이 안 돼요. 이때는 생략이 안 돼. 즉 앞에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게 붙어 있을 때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략 불가입니다. 생략 불가. 선생님 왜 생략이 안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한번 생략해볼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버려. 이거 틀리잖아. 그치?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략이 안 된다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이니치는 생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위치 말고 얘를 통째로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얘를 생략해볼게. 그러면은 This is the house he lives 이렇게 돼버리지. 그치? 그럼 요 문장과 요 문장을 비교해봐.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차이가 뭐야? 여기에는 in이 있는데 여기에는 in이 없잖아. 근데 이 둘이 똑같은 문장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는 in이 있고 없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통째로 생략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구조에서는 생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에서는 생략이 안 된다. 그냥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관계사의 생략에 대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제 이 관계사의 생략 파트는요. 사실 어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생략에 대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독해에서 중요해요. 독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작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얘네를 내진 않아요. 중고등부 전부 다 합쳐서 내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독해나 영작에서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 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됐어?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난 다음 버전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별표. 관계사의
생략은요. 생략에서 생략 가능하다 라는 거는요.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생략된 이후의 형태 얘가 중요한 거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생략된 다음이 중요한 거지.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이걸 무슨 공식처럼 외우는 거? 이건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숙제로 백지 테스트 하잖아요. 제가 방금 1, 2번 필기해 줬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과감하게 할게. 안 해도 돼. 근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여기 별표 친 부분만.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생략된 이후의 형태를 다 써줄게요. 잘 봐봐.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명사 나옵니다. 이 명사는 전부 다 선행사예요. 선행사. 자, 그럼 명사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바로 ing가 나와. 아니면은 바로 pp가 나와. 아니면은 주어, 동사가 나와. 이 세 가지만 쓸게. 세 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 덩어리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말로 ing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 자, 이 전부 다 형용사야. 전부 다 형용사. 형용사는 얘들아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 게 특징이거든. 니은자 받침. 그러니까 뭐뭐 하는, 미안해 괄호를 좀 더 길게 할게.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pp는 뭐뭐 되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는 원래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주어가 동사 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동사 하는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사의 생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형태야. 요 형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내가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have a book 이렇게 써볼게. 자,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있을까? 우리 반에서? 없겠죠?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A book I have 이렇게 썼어. 얘를 앞으로 보냈죠. 그렇죠? 얘를 앞으로 보낸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자, 교준아,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 어부가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영어가 어떻습니까?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언어잖아요. 지금 똑같은 단어를 다 썼지만 단어의 위치를 바꿔버리니까 해석이 달라진다 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지금 어떤 형태야? book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됐나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별거 없잖아. 별거 없어.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독해하는 상황에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영어는 되게 민감한 언어거든요.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요것만 너네가 완전히 익혀도 이득이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관계대명사가 뭐 어떨 때 생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백지 테스트 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그냥 개념이니까 내가 설명을 해준 것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얘야 얘. 이 형태. 이 형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천만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관계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기본 개념 89쪽까지. 자, 우리가 이 아주 길게 무려 이제 2번 수업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지금까지는요, 약간 튜토리얼 했어. 튜토리얼. 인트로 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자, 일단 책은 그 다음 페이지, 90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죄송한 게 제가 지금 고등부 그래머 수업을 4반을 들어가거든요. 지금 4반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쟤네 반에서 했나 쟤네 반에서 했나 사실 좀 내가 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혹시 그런 거 설명한 적 있어요, 여러분께? 뭐 고등 기출 유형에서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절 관련 어법 풀이법 이런 거 혹시 알려준 적 있나요, 제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있냐? 없냐? 없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평생 영어를 공부하는 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저도. 지금의 저도요. 그리고 제가 단어 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론 내용은요, 그 어떤 어법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어떤 강사도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한 번도 없어. 저밖에 없었어요.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별표 표시하고 좀 써놓을게요. 고등기출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등기출어법 아직 이거 별표만 써놓고 그 고등기출어법이 뭐냐면 고등부에서 잘 나오는 어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도 상관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고1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이 2개예요. 2개.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동사에 관련된 모든 어법이에요. 동사에 관련된 거. 즉 동사와 준동사 이런 거 있죠. 이게 일단은 무조건 1순위고요. 2순위가 절에 관련된 어법이에요. 절에 관련된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절에 관련된 어법 중 가장 대표인 관계사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사 관련 어법이랑 절 관련 어법 이 2개만 여러분이 알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어법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엔 좀 기니까 오늘 절 관련 어법에 대한 엄청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요, 니네가 고3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보세요. 자, 제가 절 관련 어법 풀이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절 관련 어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절 관련 어법이 뭔데? 이게 뭐냐면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우리가 절에 관련된 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속사는 뭐 이런 거 있죠. when, as, because, 뭐 since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 접속사. 그 다음에 의문사는 우리가 일명 육하원칙이라 하는 애들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걔네가 의문사. 관계사 지금까지 배운 거. 됐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을 만든다. 됐어? 그래서 이게 절 관련 어법이 되는 거야. 됐죠? 제가 이제 이 절 관련 어법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완수불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완수불명. 자, 이게 뭔지 말해줄게. 자, 완수불명이라는 이렇게 제가 명칭을 좀 지었는데 이게 뭔지 하나씩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완은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수는 뭔 거 같아? 수? 물 아니에요? 수요일 아니에요 오늘? 오늘 화요일이야? 수식어야. 수식어. 불은 불완전한 문장이거든? 명은 뭔 거 같아 당연히? 뭐겠어 명? 명 딱 티나지 않냐? 명 뭔 거 같아? 명사. 잘 봐. 이제 사실 좀 정확하게 하려면요. 이 수식어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도 여기에 넣어야 돼요. 접속사. 그리고 이 수식어의 종류는 2가지.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좀 자세한 버전으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완수불명 또는 완수적불명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뭔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개념을 제대로 알려면은 완전한 문장이 뭔지 불완전한 문장이 뭔지부터 좀 자세한 개념이 필요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 문장의 5가지 형식 다 배웠잖아. 1에서 5형식 있죠. 1에서 5형식에 알맞은 문장이에요. 알맞은 문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낼 때 이제 서술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 한글 내용을 조건에 맞게끔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 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1, 2, 3, 4, 5형식에 맞게 잘 써라 이런 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불완전하다라는 건 뭔가가 잘못돼 있으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하겠죠.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는 뭐냐면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없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명사 자리가 어디예요? 명사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됐어? 여기가 이제 명사 자리죠. 즉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없어. 이게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개념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할게요. 상식적인 질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영어라는 언어예요. 언어라는 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수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정석은 소통을 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전달해야 완전하게 우리가 알아듣지 않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너네한테 나 먹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야, 문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된다고, 영어로 글을 쓸 때는.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증명을 해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5개밖에 없어요.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개밖에 없어.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어요. 이거 말고 더 없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의 패턴을 하나 보여줄게. 5형식 패턴을 보여줄게. 5형식.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빠짐없이 다 나왔잖아. 5형식 구조.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맞지?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문장을 안 끝내고 뭔가를 더 쓰고 싶어. 여기다가 뭘 더 쓰고 싶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는지 니네가 하나씩 대입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어. 이런 거 있어?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 없잖아. 탈락. 동사 돼요? 탈락. 목적어 탈락. 보어 탈락. 남는 거 뭐예요? 수식어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수식어는 어디다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어요. 또는 수식어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도 있을까? 이런 거 쓸 수 있지 않을까? and, 이런 거 쓸 수 있지. 접속사. 됐어요? 자, 간단하게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3형식 문장을 써볼게.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죠? 자, 3형식을 근데 쌤이 이렇게 써볼게.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썼어. 그럼 뭐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만 보면 어떤 형태야? 불완전하죠?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불완전한 형태에서 뭘 메꿔줘야 돼? 주어를 써서 메꿔줘야겠죠. 이래야 완전해지잖아. 이러면은 이 덩어리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형태를 명사를 써서 메꿔줘야 되죠. 이건 결국엔 명사잖아. 명사. 됐나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내가 개념에 뭐라고 써놨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사를 써서 메꿔줘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완수적 불명이라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나온 거야. 됐어? 자, 일단은 이 개념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개념?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실전 적용을 해야지.
이걸 갖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그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걸 보여줄게. 잘 봐봐. 이거 지울게요. 자, 아까 둘이서 뭘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 둘이 뭐 일로 갔다가 뭘 주고받는 거야, 자스가. 자, 봐봐. 자,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그 관계사부터 보여줄게. 안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돼. 봐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했지?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거든? 근데 잘 봐봐.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 명사랑 짝이라고. 됐어? 여기 써놨잖아. 그치? 자, 우리가 배웠던 관계부사라는 녀석도 있어. 근데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지. 왜 그럴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 됐어?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다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아무거나 하나 말해볼게. 니네가 한번 맞춰봐. 자, 예를 들어서 복합관계대명사 한번 써볼게. 복합관계대명사. 그러면 니네 복합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웠잖아. 근데 얘는 뒤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불완전이 오는 거야. 왜? 명사니까. 됐어? 됐어? 자, 그럼 접속사. 예를 들어 내가 접속사 if라고 해볼게. 접속사 if. 얘는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완전이야. 왜? 완전은 접속사랑 짝이니까. 됐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다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만약에 의문 대명사라고 할게요. 의문 대명사. 자, 의문 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올까? 불완전한 문장. 왜? 명사니까 이름이. 됐어? 완수불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 뒤에 완전히 오느냐 불완전히 오느냐는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 일일이 안 외워도 돼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또 복합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복합관계부사는 뒤에 완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린 이제 이걸 아니까. 이거 적용하면 끝나거든. 됐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땡땡 형용사, 땡땡 부사, 무슨 접속사 이런 명칭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문법을 배울 때. 그러면 걔네는 뭐야?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문법에서 땡땡 무슨 명사, 땡땡 대명사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럼 걔네는 뭐야? 다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거예요. 됐어? 됐어? 쉽죠? 내가 정말 쉬운 예시 하나로 한번 증명해 볼게. 우리가 절대 해석을 못할 리가 없는 What are you doing? 이랬어. What are you doing? 이거 해석 못한 사람 없죠? 또 뭐 하고 있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what이 뭐냐면요. 무엇이야, 무엇. 이게 뭐냐면 의문 대명사거든. 얘가 의문 대명사야. 그래서 뒤에 어떤 문장이 왔어? 주어랑 동사만 나왔어. 주어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됐어? 대명사 뒤에 땡땡 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다고. 의문 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다고. 되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법에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어법에서. 자, 그러면은 이 완수불명을 적용해서 중등부 버전부터 보여줄게. 중등부 버전. 이걸 이용해서 중등부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막 필기하는 것들은 백지 테스트랑은 관련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만이거든요. 자, 봐봐. 중등부에서 특히 중3 1학기나 중2 2학기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if에 대한 게 잘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if에다가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if라는 놈을 잠깐 보면은 if가 뭐뭐인 일단 얘는 접속사야. 접속사 무조건 얘는 접속사야. 근데 얘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약에란 뜻이 있어.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if라는 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왜? 접속사니까. 됐어? 근데 잘 봐봐.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얘가 명사절의 역할을 하거든. 명사절. 근데 만약에란 뜻일 때는 얘가 부사절이란 말이야. 됐어? 그럼 잘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if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 이 덩어리가 절이죠. 절.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라고 쳐볼게. 즉 요 뜻이라고 쳐볼게. 얘가 명사야. 그럼 잘 봐봐. 덩어리가 명사야. 이 덩어리가 명사야. 그럼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 오겠죠.
여기 써놨잖아. 불완전과 명사. 그래서 그러니까 if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그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if 덩어리가 있어. 근데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앞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얘는 수식어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수식어라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수식어 역할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이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요. 이게 중등부 버전. 자, 고등부 버전을 보여줄 건데 지금 설명드릴 거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90페이지에 포인트 1번에 있는 거거든. 자,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 개념만 여러분 오늘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후에 그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완수불명에 대한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에 있는 왓댓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왓댓 부분. what vs 대시입니다. 고등부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요. 고1, 2, 3 안 가리고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특히나 고1 때 정말 잘 나옵니다. 고1 때. 고1 때 진짜 단골입니다. 단골. 왓댓 문제. 이거는요. 세대가 흘러도 안 변할 거예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내가 수능 볼 때도 나왔어요. 심지어. 자, 그래서 일단은 what과 that을 비교할 건데 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재밌는 얘기. 얘기를 했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영문법 수업을 들었거든요. 혹시 얘기했냐? 안 했냐?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맨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나한테 이제 진지한 얘기 듣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이제 수업만 하니까 재미없잖아.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갑자기 생각나서. 쌤이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양 수업에 이제 영문법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그 가르치는 교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대세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 왜냐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분명 오늘 투부정사를 배울 시간이거든?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항상 대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대시야.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아무튼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 그 영문법 시험이었어. 그래서 이제 막 과 애들이랑 이제 시험 보기 한 5분 남았어. 막 강의실 앞에서 막 긴장되는 거야. 첫 시험이잖아,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는 시험을 어떻게 낼까? 몰라.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끼리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거 마냥 애들끼리 이러고 야 오늘 우리 시험 보는데 다 잘 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교실에 쫙 앉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감독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그 조교가 들어와요. 대학원 조교가 와서 자 이제 조용하시고 시험지 나눠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 근데 내가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거든. 근데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시험지를 먼저 받아서 이제 시험지를 내용을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부터 여기서 맨 앞자리에서 씨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 다음에 이제 막 순차적으로 뭐야 이거?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시험지가 넘어오는데. 그래갖고 막 조용 막 이러고 있어 앞에서는. 나는 맨 뒤에 있어서 아직 시험지 보지도 못했는데 뭐야 이 시험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조교가 있었는데 거의 욕할 뻔했어요. 아이씨 욕할 뻔했어요. 내가 그거를 10년도 더 됐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직도 기억나.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써줄게 그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1번 문제? 1번 이 대세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밑줄이 다 쳐져 있고 각 밑줄 쳐져 있는 대시 문법적으로 뭐로 쓰였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시오.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이게 1번 문제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잠깐만 있어보자. 그러면 이 대시 일단은 잠깐만 접속사 대시고 잠깐만 이 대는 뭐지? 지시대명사고 얘는 그럼 관계대명사 잠깐 동격인가?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일단 저는 맞추긴 했는데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세 미친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대시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뭐냐면요. 대시 거시기야, 거시기. 그 왜 우리 그 전라도 사투리에 에이 그 거시기 해버렸잖여. 그래서 거시기에서 거시기 해버려. 이거야. 이게 대시야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대세 쓰임새를 과연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대세 쓰임새가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명사절 접속사, 동격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결과를 나타내는 거, 원인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거든? 벌써 9개 나왔죠. 벌써 9개야. 그래서 한 10몇 개 있어요. 대세 쓰임새가 10몇 개 있어. 그럼 얘가 한 11개 정도라고 쳐볼게요. 왓은 쓰임새가 대학교 수준으로는 한 4, 5개 정도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3개거든요. 그럼 3 곱하기 10이라면 경우의 수가 33개 나와요. 33개. 아니 그러면은 왓이냐 대시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경우의 수 33개를 언제 따지고 앉았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33개가 다 안 나옵니다. 다 안 나오고요. 나오는 게 몇 개 있냐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교수님 잘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왓이라는 녀석은요. 관계 대명사의 왓입니다. 관계 대명사. 그리고 대신 그 수많은 쓰임새에서 접속사.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이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의 90%는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하거나 2개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딱 2개만 쓴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예를 적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적용해서. 자, 내가 그냥 하나씩 써볼게요. 자, what 이렇게 썼어요. 관계 대명사 다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that을 씁니다. that 접속사예요. 명사절.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that입니다.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로로 썼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볼게. 얘네 각각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올지 그걸 한번 보자. 자, 관계대명사와 뒤에는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옵니다. 왜? 명사니까요. 됐어? 방금 전에 한 거잖아. 불완전한 문장 명사.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왜?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 접속사. 됐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완전히 오냐 불완전히 오냐? 불완전한. 그렇죠? 이렇게 오겠죠. 됐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절, 또 하나의 절, 하나의 절이 완성됐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절, 이렇게 절, 이렇게 절이 완성되는데 이 각각의 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즉,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덩어리는. 자, 우리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도 나왔던 겁니다. 왓절은 무슨 절이죠? 왓은 무슨 절이죠? 명사절. 명사절. 자, 얘는 답이 써있네요. 무슨 절? 명사절. 자, 일반적인 형용사는 형용사래. 이 답을 말해버렸네. 형용사절. 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봐봐. 거꾸로. 그럼 이 덩어리 앞에는 뭐가 올까를 한번 볼까요? 이 덩어리 앞에는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자, 이 덩어리 앞에 뭐가 올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 와야 돼. 왜? 명사니까. 됐어? 자, 이 덩어리 앞에 뭐가 올까? 불완전. 왜? 명사절이니까. 됐어? 이 덩어리 앞에 뭐가 올까? 완전한 문장이 와. 왜? 형용사, 수식어니까. 됐어? 다 이걸로 한 거야, 이걸로.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what, that 세 개를 봤을 때 앞뒤의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게 있는지 봐봐요. 불완전, 불, 완, 불. 다 다르죠. 문장 구조가 다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앞과 뒤의 구문문석을 통해서 앞문장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what that을 구분하는 겁니다. what that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모든 절에 관련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는요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네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지금 처음 받아들인 거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완수적 불명, 완수적 불명 이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각각의 절이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모든 절에 대한 문법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너네 접속사 뭐 예를 들어서 종속 접속사에서 뭐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너네 이거 다 따로따로 공부할래? 언제 그러고 앉았어? 이거 알면 끝나요. 이거 알면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1쪽에 1번을 한번 볼게요. 91쪽에 1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문제 보자. 91쪽에 1번 보면은 이거는 앞문장을 다 구문문석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앞을 봐봐. according to라고 나와서 according to 여기서의 to가 전치사야. 왜냐면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뭐뭐에 따르면. 그럼 여기서 뭐뭐에라고 내가 말했지. 뭐뭐에. 이 뭐뭐에가 to야. 됐어? 그럼 to는 전치사네. 그러면은 according to로 끝났다고 쳐봐 얘들아. 잠깐만. 내가 이걸 문제를 좀 띄우고 할게요. 문제를 띄우고. 잠깐만요. 어딨지? 죄송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90페이지. 문제를 띄우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자, 봐봐. 여기까지만 보라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to가 있어. 이거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로 끝나는데 이게 완전이겠어요? 아니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앞부분 어떤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뒷부분을 봐봐. 자, 여기 기준으로 뒷부분. is. 동사만 나왔네? 주어가 없네? 그럼 얘도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네? 앞뒤가 불완전하니까 뭐예요? what이에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아래 것도 보여줄게, 아래 거. 자,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advertising. 주어. health. 동사. people. 목적어. find. 목적격 보어. find 뒤에 나와 있는 the best products. 이 부분은 find의 목적어예요. find의 목적어. 그럼 find 나오고 find의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됐어? 그럼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거든. 수식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아까 쌤이 잠깐 말했는데 왓절은 무슨 절? 왓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라 했어. 왓절은 명사절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자리야? 수식어 자리야. 수식어 자리. 그러니까 왓은 안 되겠죠. 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쉽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1번 문제랑 똑같아 얘들아. 봐봐. 여기 on 있네. 여기까지 봐봐. on 전치사만 나왔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모문석 다 해봐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요. 부모문석 하면은 this listening task 주어 contains 동사 short and easy conversations 목적어. 됐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전치사로 그냥 끝나버렸잖아. 그치? 그럼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됐죠? 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questions are based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수동태죠. are based. 수동태 나오면요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아닌 경우도 있어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는데 수동태 나오는 순간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죠? 물론 만약에 are based on 이렇게 나왔어. 이건 불완전이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수동태만 나왔으면 완전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됐어요? 그러면은 앞부분에는 불완전이고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명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접속사를 써야겠네요. 접속사.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니까. 그러니까 대시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요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완수적 불명이 아직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재작년에 선생님이 저동고 2학년과 가저고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학생들이 다 합쳐서 약 40명 가량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그 교재가 있는데 그 시험 범위에 그 부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라이트에 그때 9강이었나 12강이었나에 좀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는 어법 문제로 되게 내기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 문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야 이거 조심해라 하면서 내가 이제 알려줬었어. 근데 두 학교에서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저동고 가자고에서 둘 다 나왔었거든. 근데 40명 중에 이걸 맞춘 학생이 15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됐었어. 절반도.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풀 수 있어요. 괜찮아. 못 풀면은 없애버리면 돼. 풀 수 있어요. 잠깐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거든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맞된 문제예요. 방금 우리가 한 겁니다. 재현이 잘 안 보여? 이러고 보길래 더 확대해야 돼요? 이게 최대야. 겁나 확대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푸는 김에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와시 맞는지 대시 맞는지 일단 1차적으로 답을 한번 골라보시고 왜 그게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한 명씩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다 풀고 포나는 거지? 물어본다 그럼 이제 폰 집어넣어. 물어보게. 한 글씩. 나는 맨 앞자리를 사랑하니까 재윤이부터. 일단 답부터 한번 좀 말해보자. 재윤이는 뭐가 다닌 것 같아? 와대 중에. 아 잠깐만 이거 표시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만 축소하자. 아 와대 중에 뭐가 다닌 것 같아요? 재윤이는? 일단 답만 말해봐. 대? 아 종현이는? 대? 얘는? 그래? 뭔가 대세 흘러가는 것 같은데 꼭 이럴 때 꼭 옆에 거는 것들이 또 한 번씩 나오거든. 교진이. 와. 봐봐. 이런다니까. 규리는? 대? 송이는? 그래? 5대1이네?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발표하기 전에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자 재현아 왜 대시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생각을 아직 다 못했다고? 뭐야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왔는데? 어? 종현이는 왜 대시라 생각했어? 앞이 완전하고 뒤에가 불완전해서? 그래? 알겠어요. 얘나는? 저도 앞에가 수동태니까 어. 완전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 뒤에 이런 건 불완전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교준이는? 왜? 네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감으로 맞겠다고? 감 다음에 저기 겁나 단단한 감 하나 갖고 올까? 어? 요즘에 밖에 추워갖고 밖에 내놓으면 꽁꽁 얼던데 어제 눈도 내려갖고. 어? 규리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어서. 송이는? 앞에 수동태가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대시고요. 이런 거는 옆에 거는 거 아니에요. 잘 봐.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잘 하셨는데 often, useless material. 아까 말했다시피 수동태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완전한 문장 뒤에 뭐가 온다고? 수식어나 접속사가 나온다고. 됐어? 근데 what은 무슨 절이라고? what은 무슨 절? 아니 what이 무슨 절이냐고. 명사절. 됐어? 명사절. 명사 아니잖아. 그렇지? 탈락. 끝. 끝났어요. 그럼 푸는데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풀어도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겁나 쉽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30%도 안 됐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쉬운데 이게 왜 정답률이 30%도 안 돼? 왜 그러냐고요? 애들이 완수불명을 모르니까요. 애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애들이 풀었던 방식을 제가 보여줄게요. 그때 그 선배들이 풀었던 방식. 선배들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what은 앞에 명사가 안 나오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that은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법책을 보면요, 보통.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풀었겠어? 뒤에 may seem이라고 동사 나왔어. 그럼 일단 불완전하지. 자, 일단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 자, 근데 what이든 that이든 둘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앞을 봐봐. 바로 앞을 봤더니 여기에 명사가 없잖아. 그렇지? 명사 없네? what. 이렇게 푼 거야. 됐어? 이렇게 풀어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법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무슨 수학 공식 마냥.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땠어요? 완수불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한 명 빼고는 다 맞췄잖아요. 그냥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한 명 빼고는 다 맞췄잖아요. 이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푸는데 그리고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되게 쉬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 시험 어렵다는 저동고 그리고 가자고도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동 가자 그 시험 악명 높은 데에서 이게 나왔었다고요. 이게 3.8점이었어요. 이 문제가 겁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이 적용만 잘할 수 있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풀이법 다 필요 없어요. 책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포인트 2에 있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1,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거 했었고요. 포인트 2번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특히 한 4년 전부터, 2018년부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좀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고1에서. 이 문제를 제일 좋아했던 학교가 당시에는 대화고였거든요. 대화고에서 맨날 냈었어요, 이 문제를.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꾸준히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요. 자,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건 왓댓보다 더 쉬워요. 우리 한번 또 해볼까? 잘 봐, 얘들아.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고? 다시 한번. 불완전한 문장. 불명. 됐어? 완수, 불명에서 불명. 자, 관계 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고? 완전한 문장. 완수. 됐지? 자, 그럼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온지 한번 볼게요. 이 덩어리들. 덩어리. 자,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었지? 형용사절. 관계부사 무슨 절이었지? 형용사절. 명사절 같은 거 오늘 데일리 테스트만 그지 같은 것들아.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준다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잘 봐봐. 앞에는 어떤 문장 올까? 둘 다 형용사절이야. 그럼 수식어지. 그럼 앞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됐어? 이렇게 오겠네? 되냐?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앞을 보고는 구별이 안 되겠네?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딜 보고 구별하는 거야? 뒤를 보고 구별하는 거야.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하면 관계부사.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한 개만 추가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업 막판에 배운 건데 관계부사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어. 됐어? 뭐 where를 이니치로 바꾼다던가 막 이런 거 배웠었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도 똑같습니다. 앞뒤에 오는. 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한번 적용해보자. 이것도 똑같이. 자, 5번을 볼게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실수. 어떤 거냐면 앞에 데이 나왔네, 시간이네, when이네 이렇게 풀면요 저한테 니킥 100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비교할 때 뭐라고요? 앞에 보고 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 보고 푸는 거야. 앞에는 똑같아요. 아니 앞에 시간이니까 웬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사람 아니니까 위치 아니냐?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을 보고 푸는 게 아닙니다. 뒤를 보고 푸는 거야. 자, 뒤를 봤는데 I bought a dog.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네. 관계부사.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 모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 10번을 한번 볼 거야. 10번? 자, 10번 볼게. 10번은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게 알았어 미안해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말로 해 말로 던지지 마 10번은 겁나 쉬운 건데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를 쓸 때 이 관계대명사는요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목적격 그냥 목적어야 목적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어거든.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봐봐. 앞으로 한번 볼게. 일단은 I will never forget. 그 다음에 one of the smartest executives 목적어 나왔어. 자 근데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쓸 때 뭐 써야 된다고? 목적격 써야 된다고. 소리가 수업이야. 끝났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온지 확인해 볼까요?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명사예요. work는 일하다. 그냥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볼까? 좀 어려운 문제가 안 보이네요. 12번을 볼게요. 12번. 자, 여기서 또 어떤 멍청하게 푸는 방법. 장소내 where다. 이건 멍청한 방법이라 했어요. 이거 아니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비교하는 거야. 뒷부분 구문분석해야 된다 했어. My grandfather would like to visit. 동사. This summer. 수식어.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뒷문장? 불완전. 왜? 방문하고 싶대. 뭘?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이지? 위치.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즉 절관련어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 절관련어법에서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구문분석이에요. 구문분석. 됐어? 그러니까 구문분석을 못하면 못 맞춰요.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죽어라 구문분석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 구문분석 연습한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구문분석을 못하면요 어법을 못 풀어.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의 80%가 동사, 준동사랑 절이거든요. 이게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근데 동사, 준동사랑 절 관련 어법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구문분석이에요. 이 둘 다 구문분석을 못하면 못 풀어요. 둘 다. 그러니까 구문분석을 못하면 어법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뭐 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구분을 못한다? 그럼 틀려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응용된 버전이 없어서 제가 응용 버전의 문제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하고 뒷부분을 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잠깐만 앉아서 여기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저 6번 문제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6번 문제가 I remember the day when I first bought a dog.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영상 빠르지? 600타예요. 자, 아무튼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when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이 when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관계대명사는 일단 위치 쓰면 돼. 됐어? 무조건 위치라고 했어. 전치사는 이제 잘 안 보이나 혹시 글씨? 재현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인성을 써? 이러고. 자, 전치사는 이제 뭘 쓰면 되냐면요. 이제 in을 쓰거나 on을 쓰거나 at을 쓰거나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전치사를 쓰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야. 선행사. 됐어? 우리가 그 날에 이렇게 쓰고 싶어. 그 날에. 그럼 어떤 날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on을 써요. on. 됐어? on을 씁니다. 어떤 날을 말할 때는요. 그래서 내 생일에 할 때는 on my birthday예요. in my birthday가 아니고 at my birthday가 아닙니다. on my birthday예요. day를 말할 때 on이야. on. 됐어? 그러면은 on 위치라고 썼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여전히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됐어? 앞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똑같이 이 상태에서 on 위치 상태에서 이 전치사 on을 어디로 보낼 수도 있냐? 여기 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전치사를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다 이해된 거야? 됐어? 송이도 오케이? 아니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됐으면 아이씨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씨 얘기하라고 했지. 내가 늘 말하는 거 너가 모르지? 얘네도 몰라. 걱정하지 마. 자 다시 한번. 아니 우리 그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야?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다 이 얘기를 했잖아. 내가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 예시 써줬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전치사 in을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 in which라는 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도 있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장소잖아. 집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in which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송이야? 오케이. 이거를 거꾸로 한 거야. 이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걸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자 거꾸로 다시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나눴었고 이 전치사를 뒤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됐어? 거꾸로 한 거야 이거는. 이제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자 거꾸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고등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은 실제 시험 그 이제 너네가 그 뭐야 진도 나가는 뭐 교과서가 됐든 외부 지문이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니네가 공부하던 거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은 요걸로 내는 거야. 시험에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 이렇게 써놓고 밑줄 쳐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학생은 어떻게 할까? 이거 위치 아닌데 웬인데 내가 이거 지문에서 봤었는데 이해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이거 웬이다. 이랬다가 틀리는 거지. 뭘 제대로 안 본 거야? 얘를 안 본 거야. 됐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일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소위 중학교 때는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오마싱일 발산 정발중 제외하고는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문 통합기 있잖아요. 그 교과서 막 달달달 암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 해도 그래도 80점은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내 학교 제외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1도 안 먹혀요. 왜? 밖에서 나오거든요. 밖에서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암기에 의존하는 순간 이거 위치 아닌데 웬인데 나 이거 웬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웬 썼다가 틀리는 거라고. 이거 안 보고. 됐어? 이런 문제가 퍼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정직하게 안 내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내면 다 100점 같지. 무조건 변형해서 냅니다. 무조건 변형해서. 근데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변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형하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when으로 나왔었지만 얘를 which로 바꾸고 뒤에다가 on으로 써놓는 이런 식으로 낚시성으로 문제를 내기가 좋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의 출제율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2쪽을 보겠습니다. 92쪽. 네, 92쪽 볼게요. 자, 92쪽은 명사절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인데요. 이거 우리 아까 했어요. 이거 아까 했어. 아까 여러분 필기했죠. what, that 세 개 필기했잖아. 그 that 중간에 있던 that이 뭐였어? 명사절 접속사 that. 마지막에 있던 거 관계대명사 that이었죠. 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야. 근데 이 덩어리는 명사절이니까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됐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얘가 대명사, 명사니까 불명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이 덩어리는 형용사, 즉 수식어니까 앞에는 완전한 문장인 거야. 됐어? 아까 했던 거야. 아까 했던 거. 그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좀 볼게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증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어떤지. 자, 예문 보면은 I heard만 나왔어. 불완전한 문장이네. 내가 들었대. 뭘 들었는데? 불완전하잖아.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대시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야. 여기 완전한 절 나왔다고 돼 있죠. 여기 완전하잖아. 주어, 동사, 보고. 됐죠? 그래서 이 대는 명사절 접속사. 여기 써있네 제목에. 명사절 접속사로. 됐어? 아래 있는 거 볼까요? She cooked the fish야. 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이 덩어리는 뭐가 돼야 돼요?
수식어가 돼야 돼.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덩어리는 뭐 한다? 얘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대시된 겁니다. 관계 대명사 형용사 자리니까. 됐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다 나왔다고. 게다가 관계 대명사 대신 앞뒤가 어떻습니까?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만나볼까? Her dad 주어 called 동사. 그녀의 아빠가 잡았대. 뭘 잡았는데? 목적어 없네. 불완전한 문장. 됐죠? 다 증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복합관계사 나와 있는데 복합관계사는요 솔직히 말하면 어법에서는 안 중요해요. 어법에서는 안 중요하거든. 근데 그 아래 보면 표가 나와 있잖아. 뭐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뭐 이렇게 표 나와 있죠. 이 표는요 죄송한데 알아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요 지금 책에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걸 정리해서만 좀 써줄게요. 복합관계사는요 여기다가 쓸게. 자, 복합관계사. 자, 복합이라는 말이 붙어서 복잡해 보이죠? 하나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ever만 붙이면 돼요. ever. 됐어요? 복합이라는 말 붙어서 어려워 보이잖아. ever야. 그래서 ever 붙이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써볼게. who 있어, which 있어, what도 있어 심지어. 됐어? 이게 관계 대명사잖아. 그렇지? 여기에다가 ever 붙이라고. ever, ever, ever. 됐어? 이거야. 자, 관계부사 볼게.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있는데 y는 안 써요. y는 안 써. 이 세 개만 씁니다. 자, 이게 관계부사였지? 여기서 ever만 붙여. ever. 얘 2로 끝나니까 그냥 bird, ever. 됐어? 이게 복합관계사야. 됐어?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 붙였으니까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는 관계부사에다가 ever 붙였으니까 복합관계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또 응용해보자. 얘네들은 복합관계대명사예요. 명사. 자, 그럼 명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 뭐랑 짝이야? 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됐어? 자, 얘는 복합관계 부사야. 부사. 자, 부사는 수식어니까 누구랑 짝이야? 완전한 문장. 됐어? 이렇게 오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얘는 하나 하는데요. 얘는 첫 번째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사절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덩어리는 부사절의 역할만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다 얘들아. 이 덩어리가 명사래. 그럼 이 덩어리 앞에는 또 불완전이 오겠네? 맞지? 명사절 역할할 때. 덩어리가 부사래. 그럼 덩어리가 수식어니까 덩어리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됐어요? 덩어리가 부사래. 수식어야. 그럼 이 덩어리 앞에도 역시나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됐어? 다 응용 가능합니다. 전부 다. 그럼 이제 기본은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뭐만 알면 됩니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 해석은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 어떤 버전이 있냐면요, 명사절은요 든지라고 하고요, 부사절은요 라도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든지, 얘는 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who, which, what, when, where, how 이거 다 해석 알잖아. 그러면은 이게 누가잖아. 누가. 그렇지?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누구라도, 어느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됐어?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는 아니고요. how는요. 얘는 좀 특이해요. 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됐어? 그러니까 해석만 우리가 할 줄 알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하나 있는데 그 특이사항 하나만 말할게요. 그것만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업. 다 WH로 시작하는데 얘만 how예요. 얘만 WH로 시작 안 해. 얘만 왕따야. 그래서 however만 특이한 게 있어. 여기다가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얘들아, however는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안 나와요. 좀 특이하게.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됐어?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어순이에요. howeve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예시 하나 써볼게. 만약에 아무리 네가 부자일지라도 이걸 한번 영작해볼게. 그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가 뭐야? 이게 however야. 그러면은 however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you are rich라고 써야 되지만 원래 어순은요. 근데 rich가 형용사니까 앞으로 빠져서 rich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you are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you are rich 순서가 맞잖아. 너가 부유하다 이거잖아. 근데 이 rich라는 형용사를 앞으로 빼는 겁니다. 됐죠? 이게 특이한 거야. 끝이야. 이게 끝이야. 별거 없죠? 겁나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복합 관계사 파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절관련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사 파트를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배운 이 관계사에 대한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게 한 50%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막막하죠?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고1 수준에 있는 관계사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진짜. 그리고 복합관계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법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영작에서는 잘 나오거든요. 영작에서 특히 however 영작에서 잘 나오니까 이 어순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0일이고요. 화요일. 보자. 일단은 91쪽부터 96쪽까지 푸는데요. 풀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해석과 구문 분석도 사실 중요한 거라 91, 93쪽이죠. 91, 93쪽은 구문 분석과 해석을 좀 해보세요. 아까 죄송해요. 그 풀이할 때 반드시 오늘 알려준 개념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수불명 개념으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수불명 개념으로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94쪽과 5쪽, 94와 95는 우리들 하던 그 어법상의 근거를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모든 보기문이에요. 모든 보기문.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은 여러분 채점을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것도 꼭 체크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배치 테스트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